짐승은 네 발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두 발로 움직이죠. 두 발로 걷습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을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사람, 두 발 모양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사람인 글자입니다. 이 사람인 글자는 글자의 밑부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밑사람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쓰다 보면 붙여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인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두 발로 걷다 보니까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팔과 손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이 글자도 사람인 글자입니다. 글자의 왼쪽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인 변 글자입니다. 밑사람인, 사람인 변 글자입니다. 밑사람인 있죠.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입니다. 우뚝하죠. 우뚝할 올 글자입니다.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입니다. 우뚝하네요. 우뚝할 올입니다. 우뚝할 올 글자 보이죠? 1등한 사람인데요. 1등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1등 뽑았습니다. 어뜸을 뽑았네요. 어뜸원입니다. 1등한 사람들 중에서 또 1등을 뽑아서 가장 어뜸을 뽑았습니다. 어뜸원 글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두입니다. 사람 두 명이 모이면 남에게 어질어야 됩니다. 잘해줘야 되죠. 어질인 글자입니다. 사람이 두 명 모이면 남에게 어질어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어질인입니다. 사람인 보이죠? 사람인 변. 자, 이 사람은 마을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 쭉 한 줄을 세웠더니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 글자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 마을 사람입니다. 자, 한 줄을 쭉 세웠더니 모두 1000명이 되었네요. 1000 글자입니다. 큰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 있는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큰대 글자입니다. 큰대 글자는 단독으로 쓰이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사람 또는 큰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큰대 글자였습니다. 사진도 보시고 글자를 보시면 그 모양 그대로 나왔죠. 사람인이죠. 사람인. 사람 사이에 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끼어 있죠. 그렇죠. 낄협입니다. 끼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낄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데 있죠. 큰 사람이 끼어 있다. 낄협입니다. 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개의 모양. 자, 머리 있죠. 머리, 몸통, 앞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견 변인데요. 글자의 왼쪽에 쓰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다시 개의 머리, 몸통, 앞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견 변 글자입니다. 왼쪽에 쓰이죠. 자, 조금 전에 배웠던 낄협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요. 걔까지 와서 나도 끼워줬어요.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장수가 비좁아졌죠. 그래서 비좁다 협수하다 협 글자가 되었습니다. 칼로 나눴습니다. 나누어진 모양이죠.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데요. 칼로 잘라서 나누어 먹었어요. 그럼 내가 먹을 게 작아졌죠. 작을 소 글자입니다. 칼로 양쪽으로 나눈 모양입니다. 나누어지니까 내가 먹을 게 작아졌다. 작을 소입니다. 읽어보시면 협소 있죠. 장소가 비좁다는 의미죠. 장소가 협소하다. 그럴 때 협소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큰대, 큰 사람 대입니다. 큰 사람의 가운데 부분에 점이 있죠. 요 점은요 DNA입니다. 이 점은 DNA. 이 DNA는 우리 정자, 난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본래 이 글자는 씨앗태 글자입니다. 씨앗태, DNA 뜻이죠. 그리고 식물의 DNA를 콩이라고 그러죠. 콩태 글자이기도 하고요. 이 씨앗은 계속 이어져서 영원하죠. 위대하다, 크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큰 사람의 DNA입니다. 씨앗이죠. 씨앗태. 식물의 씨앗을 콩이죠. 콩태. 그다음에 클태입니다. 지금은 대전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태전이라고 했습니다. 태전. 다른 게 콩밭,
한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클테의 의미가 콩의 의미, 식물의 DNA죠. 씨앗의 의미, 그리고 한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옛날 그 지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할 때 보시면 아들 자자가 있고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이 클테의 요 점입니다. DNA죠. 자식의 DNA를 실사라는 것은 이어진다는 의미죠. 자식의 DNA를 이어받은 애가 누구다? 손자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자손입니다. 금방 배웠던 큰 사람이 있죠. 큰 데가 있고요. 큰 사람. 큰 사람 머리 위로 펼쳐져 있는, 길게 펼쳐져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하늘천입니다. 큰 사람 머리 위로 펼쳐져 있는 하늘천입니다. 그 하늘을 머릿속에 담았죠. 좀 모양을 줄여줬죠. 하늘을 줄여서 머리에 담은 큰 사람입니다. 사나이 부, 남편 부입니다. 옛날에 남편을 지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압이 부라고도 합니다. 큰데 부분에 큰 사람의 이 부분은 하늘을 줄인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의 중심에는 북극성과 그리고 북두칠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상징하죠. 그 하늘을 상징해서 상투라는 걸 했어요. 상투. 앞으로 4번, 뒤로 3번 묶었죠. 하늘의 북극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정을 시켰죠. 그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상투에다가 동곳을 꽂은 모습.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의 북두칠성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줄여서 머리에 담은 큰 사람, 바로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부, 남편 부입니다. 만들공이죠. 만드는 겁니다. 하늘을 머리에 담은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공부죠. 공부의 뜻은 하늘을 담은 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공부다. 자, 공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의 모양입니다. 자, 일획의 글자입니다. 새을입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새을입니다. 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해일, 날일 글자입니다.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되죠. 그래서 날, 데이의 의미를 가집니다. 해일, 날일입니다. 여기는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죠. 아침, 단 글자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아침, 단입니다. 읽어보시면 원단 있죠. 원단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 있죠. 그걸 원단이라고 합니다. 원단. 새해 첫날을 원단입니다. 하늘천이 있고요. 위에 해일이 있죠. 하늘 위에 해가 떠 있어서 자,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밝은 하늘 호입니다. 솟아있는 산의 모양이죠. 솟아있는 산의 모양.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산 글자입니다. 옛날에 산을 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산이라고 하죠. 산 글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자, 내려오는 물을 냇물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 모양입니다. 내천입니다. 내천의 변형인데요. 위쪽에 쓰이면 머리라고 그럽니다. 내천이 글자의 윗부분에 쓰일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내천머리입니다. 물이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물수 글자입니다. 물이 내려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사획의 글자입니다. 물수 글자입니다. 물수 변인데요. 글자의 왼쪽에 쓰입니다. 하나, 둘, 셋, 삼획의 글자입니다. 물수 변입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얼었네요. 이획입니다. 하나, 둘, 얼음빙입니다. 얼음빙입니다. 글자의 왼쪽에 쓰이죠. 변이라고 그래요. 얼음빙 변입니다. 물이 물수죠. 얼었다. 얼음이네요. 얼음빙입니다. 두 번 쓰죠. 근데 이 두 번 쓰는 것도 귀찮아서 한 번 이렇게 땡, 빙 하는 거죠. 얼음빙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얼음빙, 얼음빙 같은 글자입니다. 여름에 먹는 팥빙수 있죠. 그럴 때
얼음빙 쓰죠. 팥이 들어가고 얼음이 들어가죠.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얼음빙 쓰죠. 나무의 모양인데요. 뿌리가 하나, 둘, 셋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흙 부분입니다. 여기는 싹이 올라와 있죠. 나무의 뿌리가 하나, 둘, 셋, 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싹이 돋아 있습니다. 나무, 목 글자입니다. 자, 나무 위에 싹이 없죠. 그러면 나무 아니네요. 아닐, 불입니다. 아닐, 불. 나무와 나무가 어울려서 숲을 이룹니다. 숲님입니다. 옛날에는 숲을 이렇게 했습니다. 숲님, 나무와 나무가 어울려서 숲을 이룬다. 숲님입니다. 나무 3개 이렇게 빽빽하죠. 그래서 나무 빽빽할 3입니다. 나무 2개가 있고 위에 또 3개가 있죠. 빽빽하죠. 나무 빽빽할 3입니다. 읽어보시면 삼림 되겠죠. 삼림. 손의 모양인데요. 손가락이 5개죠. 그래서 손가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손가락 5개 있는 거죠. 여기 손바닥이 되겠죠. 손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손수 글자입니다. 쓸 때는요. 한획으로 씁니다. 한획. 자, 2핵, 3핵, 4핵의 글자입니다. 손수입니다. 손수 변 글자인데요. 사진을 보고 눈에 익힐 수 있겠죠. 글자의 왼쪽에 사용됩니다. 손수 변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손의 의미를 가지는 손수 변입니다. 자, 손톱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손톱 모양 같죠? 자, 손톱조입니다. 손톱조인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손톱 손이죠. 손으로 나무를 뭐 하고 있다? 캐고 있네요. 캐다, 채입니다. 손으로 나무를 캐다, 채. 이번에는 두 손으로 나무를 캐고 있죠. 캐다, 채입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캐다, 채. 주로 많이 쓰는 것은 두 번째 이 캐다, 채를 많이 사용합니다. 캐다, 채. 풀의 모양입니다. 풀초인데요. 이 한 개만 있어도 풀의 의미로 다른 글자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풀초입니다. 자, 풀초입니다. 풀인데요. 우리가 캐어 먹는 풀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채입니다. 풀인데요. 우리가 캐어 먹는 풀입니다. 채소입니다. 채소, 채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있죠. 자, 네모난 곳, 계곡이네요. 계곡, 골짜기, 곡입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널찍한 네모난 바위가 있는 곳, 계곡입니다. 계곡, 골짜기, 곡입니다. 뭔가 덮여 있는 모양이죠. 덮을멱입니다. 덮을멱. 및 사람인이죠. 사람인데요. 뚜껑을 덮었네요. 사진 보시면 뚜껑 덮었죠. 잠수부입니다. 잠수부 한가로울 때 하는 거죠. 한가로울 용 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지는 않는 글자인데요. 자, 밑 사람인데 덮개를 덮은 사람이죠. 잠수부입니다. 자, 잠수부 한가로울 용인데요. 잠수부가 물수변이죠. 물에 가라앉고 있죠. 자, 가라앉을 침입니다. 가라앉을 침. 잠수부가 물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을 침. 옛날 잠수부를 많이 했던 성씨들이 심씨입니다. 그래서 성씨 심입니다. 가라앉을 침 있죠. 이 부분이 가라앉을 침입니다. 잠수부가 물에 가라앉았는데요. 여기 나무목이 있죠. 이 나무목은 해초입니다. 해초가 있는 곳까지 가라앉았으니까 깊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깊을 심입니다. 깊을 심,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 잠수부가 해초가 있는 데까지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는데요. 손수변이죠. 손으로 더듬어서 물을 헤치면서 물 부분 있죠. 헤치면서 손으로 뭔가 찾고 있네요. 찾을 탐입니다. 그래서 탐험할 때 이 탐자를 씁니다. 험악한 곳을 찾는다. 탐험입니다. 깊을심, 찾을 탐 글자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잠수부가 자, 물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을 침, 성시, 심 글자인데요. 같은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 부분이 그 잠수부, 공기가 내려오는 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가라앉을 침, 성시심 같은 글자인데요. 이 글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라앉을 침, 성시로는 심시가 이 잠수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라앉을 침, 성시, 심입니다. 자, 이 글자를 많이 봐두시고요. 침수할 때 이렇게 쓰죠.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효녀 심청할 때 이 심자를 씁니다. 성시, 심입니다. 심시죠. 자, 이렇게 해서 1회 글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한자 2급 1부 2의 공부 시간입니다. 나무의 모양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셋, 흙이 덮여 있고 싹이 돋아 있죠. 그 모양입니다. 나무, 목 글자입니다. 이 나무목은 나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모든 생명에 담긴 이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나무, 목 글자였습니다. 위에 부분이 한쪽 눈이고 밑에 부분은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눈을 날카로운 무기로 찔러서 못 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어긋나겠죠. 어긋날 간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 한쪽 눈만으로 이렇게 째려보게 되죠. 째려보다 간이 됩니다. 뭔가 보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어긋날 간, 째려보다 간 글자입니다. 여기 나무목이고요. 간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째려보는 거죠. 나무를 봅니다. 볼 때 째려보죠. 뭘 봐야 되느냐? 바로 나무의 뿌리 부분이죠. 뿌리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근본이라는 글자입니다.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뿌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뿌리근 뿌리본입니다. 나무목의 뿌리 부분입니다. 나무목의 뿌리 부분에 사람인 자, 두 사람이 있죠. 그래서 뿌리에 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죠. 오다 레 글자입니다. 나무의 뿌리, 생명의 뿌리에 두 사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오게 되었다. 오다 레 글자입니다. 큰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큰대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큰 사람, 사람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가운데 물건이 있고 에워싼 모양입니다. 안에 글자가 들어가죠. 에워사다 위 글자입니다. 큰 사람 되도록 에워쌌죠. 누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에워싸서 우리가 큰 사람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에워싼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큰 사람 되도록 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원인인 글자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 되도록 에워싼 부모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든 원인이다. 원인인 글자입니다. 심장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심장, 심 글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놀라거나 기쁘거나 할 때 심장이 마구 뛰죠. 그래서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마음 심으로도 사용됩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 심,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 마음, 심 글자입니다. 위에 원인인이죠. 내가 큰 사람 되도록 애워싼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큰 사람 만든 원인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 글자가 바로 은혜, 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입니다. 나무의 뿌리 부분, 흙이죠. 땅의 밑에 부분에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해가 떠오르는 곳은 어디다?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력, 동입니다. 나무목이 있고요. 위에 열매가 맺혀 있죠.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나무죠. 벼화입니다. 열매가 있었는데요. 수확했습니다. 수확해서 껍질을 벗겼죠. 쌀,
쌀미입니다. 쌀미. 하얀 쌀을 백미라고 그러죠. 쌀미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불화 글자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불화입니다. 밑부분에 쓰이지는 불화입니다. 밤하늘에 뜬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달월입니다. 달월은 위쪽 그리고 오른쪽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밑에는 정치가를 나타내고요. 정치가가 나라가 망해갈 때 보름달을 보면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을 빌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글자가 보름망, 보름달이죠. 보름달, 망, 희망하다, 바라다, 망입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에 뜨는 달은 오른쪽이나 위에 씁니다. 거기에 지방 부분 있죠. 사람인 모양인데요. 이건 사람인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의 모양이죠. 거기에 지방의 모양인데 사람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고기 6글자입니다. 자, 고기 6자가 있는데 좀 빠르게 쓰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육달을이라고 합니다. 육달을. 달월 모양인데 고기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육달을은 왼쪽에 쓰여집니다. 왼쪽이나 밑부분에 쓰여지면 거의 대부분이 육달을, 고기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오른쪽에는 돼지시입니다. 돼지고기죠. 그래서 돼지고기 돈입니다. 우리가 돈가스 하죠. 그럴 때 이 돈이 쓰죠. 자, 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입구입니다. 입구는요, 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조사죠. 인구할 때 사람인 입구를 씁니다. 그래서 입구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입으로 말을 하죠.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음식을 먹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통로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옛날에 점을 칠 때 거북의 뱃딱지를 불에 지져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점복입니다. 점복입니다. 비가 오는 모양인데요. 안에 빗방울이 하나, 둘, 셋, 넷 들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집, 지붕이 되겠죠. 자, 창문이 있고요. 기둥이 있습니다. 창문에 하나, 둘, 셋, 넷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우입니다. 구름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말하다 운자입니다. 구름의 의미인데 옛날에 사람들은 구름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의 뜻이었다가 뒤에는 말하다의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다 운입니다. 말하다를 또 다르게 이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를 운입니다. 근데 이 운이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할 때는 본래의 뜻인 구름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비유가 있죠.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름 운이 되었습니다. 구름 운이 된 거죠. 번개 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번개의 신인데요. 번개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펼신이 되었습니다. 펼쳐진다 뜻이죠. 펼신입니다. 본래의 뜻은 번개의 의미입니다. 번개의 의미가 펼쳐진다의 의미로 바뀌었죠. 번개를 나타내는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우죠. 비가 내릴 때 하늘에서 치는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번개 모양이 좀 바뀌었죠. 윗부분이 없어지고 밑에 부분이 휘어졌습니다. 번개전입니다. 전개할 때 이 전자를 쓰죠. 번개가 사라지고 난 다음 꼬리 부분 있죠. 자, 요 꼬리 부분, 번개 전에 꼬리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번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번개 소리 뢰, 우레, 네입니다.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삼지창 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비우죠. 밑에 손이 있죠. 비인데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는 바로 눈이 되겠죠. 눈설 글자입니다. 비인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는 눈이다. 눈설입니다. 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풀초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익힙니다. 풀초, 풀초, 풀초입니다. 그런데 풀초는 여기 한 개만 있어 풀의 의미를 가집니다. 풀이 자라는 밑에 길게 펼쳐져 있는
흙이죠. 토지입니다. 흙, 토입니다. 풀이죠. 풀이 자라는 밑에 있는 흙, 흙토입니다. 흙토가 있고요. 풀이 있죠. 또 풀이 있습니다. 풀이 움직이는 거죠. 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그래서 날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입니다. 날생. 옛날에는 이 우물이 식수였죠. 먹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개를 덮었죠. 덮개를 덮어서 우물을 보호했습니다. 우물을 덮은 그 모양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우물정 글자입니다. 손의 마디 부분, 이 손의 마디 부분인데요. 이 마디에서 심장이 뛰는 맥박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 쓸 때도 있습니다. 마디촌 글자입니다. 손의 마디를 보고 만든 글자 마디촌입니다. 자, 여기 이 점은요, 여기 맥박이 뛰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맥박이 뛰죠. 손의 마디를 보고 만든 마디촌. 마디촌은 이렇게 마디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단위, 시간의 단위 있죠.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로도 쓰이고, 길이의 단위로도 쓰입니다. 길이의 단위일 때는 손가락의 이 너비라고 그러죠. 이 손가락이 이 부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촌이 되겠고요. 심장의 박동이 대부분 규칙적이죠. 그래서 규칙, 법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요. 이 마디촌이 손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마디촌 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을 어디에 정했느냐 하면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이 촌이죠.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마을촌 글자입니다. 그럼 왜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을까요? 큰 나무가 있는 곳에 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겠죠.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뤘습니다. 마을촌입니다. 밭의 모양입니다. 자, 일하기 좋게 칸칸이 네모나게 만들었죠. 밭의 모양 보고 만든 글자 밭전입니다. 흙토가 있죠. 그친 흙을 밭으로 만들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마을리입니다. 그친 흙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루었죠. 마을리입니다. 마을 앞에 있는 흙토죠. 마을 앞에 있는 흙에 마을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매장하다 매, 묻다 매입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의 앞에 있는 흙토죠. 흙에 그 마을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매장하다 매, 묻다 매입니다. 위에 밭전이죠. 밑에는 육다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밭전 모양의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위장입니다. 밭 모양하고 비슷한가요? 우리 몸에 밭 모양과 비슷한 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장입니다. 옛날에는 밥통이라고 했어요. 밥통위, 위장위입니다. 혀이고요. 혀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단맛을 느낍니다. 달감입니다. 상투한 머리의 모양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머리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부 2의 글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이미지 한자 2급 1부 부숫자 공부 3회 공부 시간입니다. 밭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일하기 편하게 칸칸이 네모나게 만들었죠. 밭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 밭전이 되겠습니다. 농기구를 잡은 팔 근육의 모양인데요. 농기구를 잡은 가슴과 팔 근육 모양입니다. 힘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힘력 글자입니다. 위에 밭전이 있죠. 밑에 힘력입니다. 밭 아래에서 힘을 쓰는 남자입니다. 남자, 남입니다. 밭 밑에서 힘을 쓰는 남자, 남, 산의 남입니다. 농사 일할 때 쓰는 농기구인데요. 고무래라고 합니다. 고무래 정입니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고무래 정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농기구가 고무래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글자로 만들었죠. 앞에 있는 이 고무래는 이게 모으는 고무래고요. 이건 이제 손이 잡고 치는, 땅을 쳐서 하는 고무래죠. 고무래정입니다. 이 고무래정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집면, 집 안으로 모아서 쌓고 있다. 쌓을 저고요. 왼쪽에는 돈패입니다. 조개패, 돈패. 돈을 집 안으로 모아서 쌓고 있다. 저축하네요. 저축하다, 쌓을 저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이죠. 손에 고무래를 잡고서 이 사진에 보이듯이 손에 고무래 잡고 치고 있죠. 칠타입니다. 수타면 할 때 이 타자를 쓰죠. 비수비 글자인데요. 이 비수비는 첫 번째로 이렇게 비수, 사진에 보이는 이런 칼, 날카로운 무기, 살, 무기, 비수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음식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비수비입니다. 자, 여기서 비수비가 있죠. 여기서는 앉아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흑토가 있죠. 토지에 농기구, 이 부분은 농기구로 보겠습니다. 농기구를 잡고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일하다가 늙었습니다. 늙을 노입니다. 노인 할 때 이 노자를 쓰죠. 문의 모양입니다. 자, 문의 모양. 문입니다. 문의 모양, 문입니다. 문의 왼쪽 변형된 형태죠. 집을 나타냅니다. 집호입니다. 한쪽 문, 사진에 보면 한쪽 문이 있는 집이 있죠. 한쪽 문이 있는 집, 집호입니다. 문의 한쪽이 변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집시입니다. 집을 의미하는 시입니다. 집시. 자, 집시일 때 밑에 도착하다, 이르다, 지가 있죠. 그래서 이 집시의 의미가 집옥이 되었습니다. 옛고죠. 옛날부터 집에 살았죠. 이 살거에서는 여기도 집시의 의미입니다. 옛날부터 집에 살았습니다. 살거입니다. 거주하다 할 때 거죠. 그런데 모양은 같지만 앉아 무릎을 안고 있는 사람, 시체 의미로 사용되는 시체시입니다. 앞에 집시와 모양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옛날에 그 사진에 보이는 옹간묘에 시체를 넣을 때요, 이렇게 무릎을 안은 앉아 있는 모습으로 옹간에 넣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시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체시입니다. 죽을 사입니다. 앉아서 뼈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앉아서 뼈가 되어서 죽었죠. 죽을 사인데요. 여기는 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시로 해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체시가 됐습니다. 이 글자를 시체시의 의미를 한 번 더 죽을 사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시체시입니다. 모양은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집시가 있고 시체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앉아있는 사람이죠. 손목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약 평균적으로 약 3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척인데요. 약 지금 30cm에 해당됩니다. 자척입니다.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팔의 길이입니다. 이 부분이 팔의 길이죠. 팔의 길이가 약 30cm. 그래서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이 길이를. 그래서 자척이 되었습니다. 자척의 변형이죠. 자로 네모나게 만든 바둑판입니다. 판국입니다. 왼쪽에 보면, 그림 보면 이 부분이 화살입니다. 화살 보이죠? 이 화살이 화살촉이 땅에 이르다, 도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화살 부분입니다. 화살촉이 땅에 도착하다 지, 이르다 지입니다. 덮개의 모양입니다. 덮을멱입니다. 뭔가 덮고 있는데요. 지붕이죠, 지붕. 덮고 있는데 위에 사진 보시면 굴뚝이 있죠. 굴뚝이 있는 집입니다. 집면입니다. 굴뚝이 있는 집, 집면입니다. 집면이죠. 집의 의미고요.
다음에 도착하다 지입니다. 집 안에 도착했네요. 집실입니다. 실내할 때 이 실자를 쓰죠. 사람 몸의 척추가 이렇게 S라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 S라인 꼬리뼈, 사람의 몸을 나타냅니다. 몸기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몸신입니다. 이 부분이 임신한 여자의 배 부분을 나타냅니다. 몸신입니다. 신체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사진에 보이는 농기구가 절구인데요. 이 절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절구구입니다. 절구의 모양 보고 만든 글자 절구구입니다. 절구구 있죠. 절구통만한 머리죠. 밑에는 두 발로 걷는 사람, 밑사람인이죠. 그래서 사람인데요. 머리가 절구만 해요. 머리가 크죠. 아이 때는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습이죠. 아이아입니다. 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귀입니다. 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귀입니다. 위에 입구가 있죠. 입을 귀에 대고서 말하네요. 기속말입니다. 기속말 집입니다. 눈이죠. 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눈목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눈목이 있죠. 눈목입니다. 눈의 모양입니다. 득득할 때는 이게 여기 니은자 모양이 직각자입니다. 직각자를 눈으로 보고 손입니다. 위에는 손으로 곧게 직각을 껐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고들직이고요. 밑에는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고든 마음이 덕이다. 득득자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눈이죠. 그런데 옆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척입니다. 왼쪽에. 근데 이 덕이 요 똑같은 글자인데 모양이 바뀌었죠. 눈이 누워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이 부분이 누워 있고 니은 직각자가 한일 형태로 됐죠.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눈이 있고 누워진 눈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목이라고 그러죠. 귀와 눈이죠.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러면 관심이 집중되었다라는 의미죠. 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스스로자입니다. 이 가운데 두 줄은요, 코의 주름이라고 합니다. 주름, 코의 주름. 코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자, 코입니다. 코는 자기를 나타낸다. 스스로자입니다. 그냥 파자 해석으로 외우겠습니다. 스스로자, 코입니다. 코가 있고요.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가 있고 위에 머리카락 2개. 머리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수. 그런데 이 아저씨는 사진에 보면 대머리죠. 머리카락 없죠. 코 있고요. 이마인데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코수염 밑으로 들렸습니다. 머리혈입니다. 우리가 머리라는 것은 얼굴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 포함해서 우리가 얼굴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머리혈입니다. 코수염을 기른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입니다. 예, 머리카락이 없어요. 밑에 코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머리혈입니다. 그 다음에 턱수염을 보면 이게 턱이고요. 밑에 턱수염입니다. 턱수염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 턱수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죠. 그래서 말열이입니다. 피부고요. 그 다음에 털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털모입니다. 모피 코트 할 때 이 모자를 쓰죠. 털모입니다. 이 피부고요. 피부에 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털모입니다. 털모에서 털이 몇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터럭 3인데요. 터럭이라는 것이 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럭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3, 터럭 3입니다. 털모, 터럭 3입니다. 터럭 3은요, 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글자가 어울릴 때 이 털붓, 그리는 도구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3의 글자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부숫자 공부 4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써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설립입니다. 사람의 머리죠. 머리두. 그리고 롱다리, 긴 다리 땅 위에 쓰여있죠. 설립입니다. 두 발이 멈추어 있는 모양인데요. 발지, 멈출지입니다. 자, 두 발입니다. 두 발이 묶여 있어서 땅 위에 멈추어 있습니다. 발지, 멈출지. 우리 정지하다 할 때 이 지자를 씁니다.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죠. 발지, 멈출지. 두 발로 서 있고 이 부분은 한일 부분은 사진에 보이는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가 바르게 이렇게 일직선이 됐을 때 우리 몸이 바르게 되죠. 그래서 발을 정이 되었습니다. 두 발로 쓰 있는데 어깨선을 바르게 해서 바른 자세가 되었다. 발을 정입니다. 발입니다. 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발족입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이 발인데요. 눈으로 이 글자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족입니다. 발족에서 밑에 부분이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발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발족의 밑에 부분이죠. 발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위에 흑토 모양은 사람의 상체 부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발입니다. 발의 움직임. 그래서 발을 움직여서 달려가죠. 경주하다 할 때 이 주자를 쓰죠. 혀 있죠.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혀슬입니다. 입구가 있죠. 입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의 모양인데요. 모양이 일천천 모양과 같게 되었죠. 본래는 혀였습니다. 혀고 안에 입구죠. 입 안에 있는 혀인데요. 지금의 일천천 글자와 모양이 같았었습니다. 입에서 천번 움직이는 혀설입니다. 혀설이죠. 왼쪽에 물수배입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살다 활입니다. 활력이 넘치다 이렇게 하죠. 그때 이 활을 씁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살다 활입니다. 입구입니다. 이 부분이 혀입니다.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하죠. 그래서 말하다 왈입니다. 입의 모양 가운데는 혀입니다. 혀가 움직이면서 말합니다. 말하다 왈입니다. 위에 설립이죠. 서서 사람이 입으로 말하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음입니다. 사람이 서서 입으로 말하니까 소리가 난다. 소리음입니다. 음악할 때 음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심입니다. 너무 놀라거나 기쁠 때 심장박동이 아주 빨라지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마음심이 되었습니다. 심장심, 마음심입니다. 마음심이 밑부분에서 좀 모양이 변해가지고 쓰일 때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심장심이 왼쪽에 쓰일 때, 변으로 쓰일 때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쓰입니다. 위에 소리음이죠. 밑에는 심장심, 마음심입니다. 저 밑에 있죠. 밑에 심장,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뜻이죠. 의지입니다. 뜻의, 의지할 때 의입니다. 저 밑에 심장,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뜻이다. 뜻의, 의지의입니다. 여자의 모습이죠.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자, 여자녀입니다. 이 여자녀는 여자의 의미를 지닐 때도 있고요. 여자할 때는 여자가 되죠. 그 다음에 딸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딸여. 모녀 하면요. 어머니와 딸 이렇게 되죠. 그때는 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자녀 있죠. 이 글자 안에 여자녀가 있습니다. 자, 여잔데요. 젖을 먹이는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모입니다. 이 점은 젖이죠. 자, 여잔데 젖을 먹이는 여자는 어머니다. 어머니, 모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 그리고 몸통, 두 팔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아들자입니다. 자식 할 때 이 자자죠. 아들자일 때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 자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공자, 노자, 장자 할 때 이 자자는 선생님 자인데요. 선생님 자는 파자 해석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파자를 해보면 이 머리 부분이죠. 근본머리, 세상의 근본머리,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갈고리를 끄집어내어서 펼쳤다. 이런 의미로 파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머리, 이치를 세상에 끄집어내어서 펼친 사람. 그래서 그분들이 공자,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선생님 자,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자는 또 모자, 의자, 상자에 쓰이는 것처럼 물건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자인데요. 이때도 파자 해석으로 해보면 세상의 근본 그 머리 이치에서 이렇게 뽑아져 나온 거죠. 뽑아져 나와서 세상에 펼쳐진 것 이렇게 파자 해석하면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자, 선생님자, 물건자로 쓰이는 자를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모습입니다. 사귈교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죠. 머리가 합쳐져 있고요. 팔입니다. 팔로 어깨 동무하고 있고, 머리가 합쳐져 있고, 팔로 어깨 동무하고, 밑에 부분은 다리가 교차되고 있다. 그래서 사귈교입니다. 사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교차된다는 의미가 있죠. 교차로 할 때도 이 교를 씁니다. 지금부터는 한자에 쓰이는 손의 의미를 가지는 글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손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손가락을 나타내죠. 손수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가 왼쪽에 쓰이면 이런 형태로 쓰이죠. 손수변입니다. 손 두 번째고요. 손톱조죠. 손톱조,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손톱조. 손톱조 밑에 나무목을 하면 나무를 손으로 캐다 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손마디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의 심장의 맥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이 점은 요 손목의 이 부분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뜁니다. 이 부분은 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글자 마디촌입니다. 이 마디촌은 마디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간의 단위, 아주 짧은 시간의 단위, 그리고 아주 짧은 길이의 단위로 쓰이고요. 이 맥박이 아주 규칙적으로 뛰죠. 그래서 규칙, 어떤 기준, 법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마디촌입니다. 클거인데요. 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손입니다. 여기 부분이 손이고요. 니은 모양이 직각자입니다. 니은이 사진에 보이는 직각자고요. 위에 있는 것은 컴퍼스입니다. 원을 그리는 컴퍼스, 밑에 직각자, 그리고 컴퍼스와 직각자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이 부분이 손입니다. 컴퍼스와 직각자를 손으로 잡고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클거입니다. 거인할 때 이 거자를 쓰죠. 글자는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글자가 어울려서 손으로 쓰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손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의 의미를 가지는 삼지창손, 눈으로 익혀둡니다. 많이 쓰이는 글자죠. 위에 비우입니다. 밑에는 손입니다. 비인데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비는 눈이죠. 눈설입니다. 삼지창 손이죠.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릴 윤입니다. 성시에도 쓰이죠. 성시윤이라고도 합니다. 다스릴 윤이죠. 밑에는 입구, 여기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임금이죠. 임금군, 군자할 때 이 군자를 씁니다. 두 손을 나타내는 깍지국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두 손 있죠. 이 왼손, 오른손, 자, 두 손을 나타내는 깍지국입니다. 절구구와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깍지국, 두 손인지 절구인지 실제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부분이 두 손을 나타냅니다. 아들자, 그리고 여기 덮을먹입니다. 책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식이 책상에, 사진에 보시면 책상에 두 손으로 XX 하면 셈효가 됩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울 학입니다. 우리가 학생할 때 이 학을 쓰죠. 그 다음 두 손입니다. 두 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밭들공입니다. 밭들공은 두 손을 의미합니다. 깍지구 밑에는 밭들공, 두 손으로 서로 마주듭니다. 마주들여입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 두 손, 여기 두 손으로 서로 마고 있죠. 마주 들고 있습니다. 마주들여입니다. 마주들여 글자 안에 보면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의자죠.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죠. 가마입니다. 옛날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가마입니다. 앉을 때 사진에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 부분이 앉는 의자고요. 이렇게 모양이 앉을 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앉는 모습이죠. 가마입니다. 그래서 가마를 마주 드는 거죠. 두 손으로. 그럴 때 더불어 들어야 되겠죠. 더불어 여입니다. 줄여로도 쓰이죠. 더불어 가마를 드는 거죠. 밑에 손수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든다. 그래서 들다 거입니다. 거수 있죠. 손을 들다 할 때 이 거자를 씁니다. 오른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오른손 또 쓰죠. 그래서 또우가 되었습니다. 또우,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또우 위에 이 부분은 몽둥이가 될 수도 있고요. 창, 칼, 활, 불채와 같은 여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몽둥이를 가져와서 몽둥이 수라고 합니다. 칠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글자인데요. 4번 타자가 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치다복입니다. 치다복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치다복 두 번째죠. 자, 여기도 오른손에 위에 뭔가 이렇게 잡고서 치는 겁니다. 치다복입니다. 또 우가 있죠. 오른손 위에 이 열십자 모양의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온 가르다의 의미입니다. 가르다지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손에 갈라져 있죠. 우리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갈라진 것, 그걸 의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탱하다 할 때 이 지로 씁니다. 가르다지, 지탱할 지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죠. 자, 그 모양입니다. 베다예입니다. 하나, 둘, 두 분만에 배웠습니다. 베다예입니다. 베다예도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위에 땀을 양쪽으로 흘리면서 나무를 열심히 베는 부는 아버지네요. 아버지 부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 부입니다. 상투한 머리의 모양, 머리 두고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벨리의 손의 움직임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문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손으로 글을 쓰네요. 글문입니다. 베다예의 좀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것도 손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베다예의 변형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 또 쓰죠. 또 우입니다. 두 손 이렇게 하고 있죠. 벗입니다. 친구죠. 벗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에 관한 글자들을 정리했습니다. 1부 부숫자 4의 글자 공부를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이미지 한자 부숫자 공부 5회 시간입니다. 사거리의 모양이죠. 사거리의 모양입니다. 사거리에 사람이 다니죠. 단일행입니다. 단일행. 이 단일행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발의 움직임 나타내는 글을 척입니다. 왼쪽에 글을 척이죠. 움직임입니다. 오른쪽에는 발을 정입니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나쁜 악당을 물리칩니다. 칠정입니다. 정복하다 할 때 정입니다. 칠정, 정복할 정입니다. 발의 움직임 오다치입니다. 세 걸음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세 걸음 갑니다. 오다치인데요. 발의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오다치입니다. 위에 오다치죠. 하나, 둘, 셋. 발의 움직임입니다. 밑에 얼빙이죠.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 위로 발을 움직여서 가죠. 언제입니까? 겨울이네요. 겨울동입니다. 얼어있는 얼음 위로 발을 움직이는 겨울이다. 겨울동입니다. 오다치에서 이 한쪽 발이 빠졌죠. 이 한쪽 발이 빠졌습니다. 하나, 둘, 두 걸음에서 세 걸음 걸을 때 발이 빠졌어요. 발이 아프죠. 천천히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래구입니다. 오래구. 유구한 세월 할 때 이 구자를 씁니다. 오래된 세월 이런 뜻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쪽 발이 빠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오래구입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는 발의 움직임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긋다 발입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는 발의 움직임 긋다 발입니다. 콩두인데요. 밑에 있는 부분이 제사 그릇입니다. 제사 그릇을 제기라고 그러죠. 제기 그릇인데요. 밑에 있는 묘 있죠. 한글로 묘. 이 부분이 사진에 보이는 이 제기입니다. 제기 위에 이 한일이 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콩두가 되었습니다. 이 콩두 글자는 콩을 의미할 때도 있고 제사 그릇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제사 그릇 제기 위에 올려져 있는 콩을 나타낸 글자 콩두입니다. 제사 그릇 위에 콩을 가지고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높은 산이라든지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그러기 위해서 콩이든 제기를 가지고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오를 등입니다. 등산할 때 이 등자를 쓰죠.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를 인입니다. 발의 움직임, 그를
인입니다. 가다착이죠.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다착입니다. 춤추는 발, 어그러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발, 오른쪽, 왼쪽이 각각의 발을 나타냅니다. 춤추는 발의 어그러진 모양, 어그러질 천입니다. 춤출무인데요. 춤추는 밑에 부분이 발입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어그러질 천입니다. 윗부분은 춤추는 사람의 몸이 되겠죠. 춤출무입니다. 춤출무에서 밑에 부분이 좀 바뀌었죠. 계속 도는 모양입니다. 춤을 추는데요. 계속 끝없이 춤을 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끝없을무입니다. 끝없을무였는데 없을무로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진은 특히의 세마춤이라는 춤인데요. 끝없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춤입니다. 숫자인데요. 한 번 끄었죠. 한일입니다. 두 번 끄면 두이죠. 자, 세 번 끄면 석삼입니다. 애워사다 위인데요. 가운데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애워사다 위입니다. 글자 안에 밑사람인이 있죠. 사람을 둘러싼 네 방이 늑사죠. 다섯오인데요. 다섯오는 교차되는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교차되는 모양에서 좀 바뀌었죠.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교차되는 수가 5죠. 그래서 다섯오가 되었습니다. 여섯육입니다. 여섯육 외우는 방법은 벌집 육각형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여섯육입니다. 북두칠성, 밤하늘에 별이 7개 빛나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모양 비슷하죠. 7, 7입니다. 7, 7입니다. 나눌 8, 8, 8입니다. 나누는 모양인데요. 사방을 또 나누면 양쪽으로 나누면 8방이 되겠죠. 나눌 8, 8, 8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대부분 나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9, 9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구미호, 사진에 보이는 구미호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구미호의 몸,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엉덩이, 꼬리 9개입니다. 9, 9입니다. 10, 글자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교차되죠.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교차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손가락이 모두 10개죠. 그래서 10입니다. 10. 선비사 글자인데요. 각골문에서는 이제 도끼를 들고 왕을 지키고 있는 그새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판에 보면 왕 옆에 선비사 2개가 있죠. 그래서 왕을 지킵니다. 외우는 방법은 큰 열, 금방 배웠죠. 10. 큰 10개부터 작은 1개까지 하는 선비사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1만만 글자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정갈의 모양에서 바뀌어서 1만만자가 되었습니다. 정갈이 이 알을 많이 넣는다 그럽니다. 만 개나 넣는데요. 많다에서 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만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위에 있는 부분이 정갈의 집게 부분입니다. 가운데 정갈의 몸 부위죠. 그 다음에 뒤에 꼬리 부분이고요. 꼬리에 독침이 있는 부분. 이렇게 모양을 보고서 눈에 익혀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이 알을 많이 놓는다. 만 개나 놓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1만만입니다. 눈으로 집게, 몸통, 그 다음에 뒷부분, 그 다음에 독침 있는 꼬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수건건인데요. 여기가 빨랫줄, 여기가 수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 수건건은 수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주로 전 또는 깃발의 의미를 가집니다. 빨랫줄에 걸려있는 수건, 수건건입니다. 언덕의 모양입니다. 언덕부입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언덕이 있죠. 언덕인데요. 계단이 10개나 있는 언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언덕부, 10, 그 다음에 청청이 네모난 계단이 있는 언덕부.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언덕부입니다. 왼쪽에서는 변이죠. 언덕부 변이 되겠습니다. 언덕부의 변형이죠. 10이 이제 없죠. 언덕에서 여기는 수건건인데요. 여기 수건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언덕에서 깃발로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장수수가 되었습니다. 언덕에서 오른쪽은 수건건인데요. 깃발입니다. 깃발로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입니다. 장수수입니다. 장수 위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사입니다. 장수수의 위에 한 분 계시죠. 누구? 스승입니다. 스승사입니다. 사부님 할 때 이 사자 쓰죠. 구멍혈입니다. 위에 집면이고요. 8명이 사는 구멍집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구멍혈입니다. 밑에 있는 월은 육다를입니다.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육다를입니다. 아기의 몸입니다. 위에 어머니의 머리, 그리고 팔로 안고 있는 모양이죠. 어머니 머리, 그리고 팔로 안고 있습니다. 아기의 몸을. 아기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기를 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육아라 그러죠. 태어난 아이의 모습, 머리, 몸통, 팔입니다. 아들, 자입니다. 태어날 때 머리 나오고 몸통 나오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출산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마칠료입니다. 그리고 수료하죠. 그럴 때 이 료자를 씁니다. 크게 이를 드러내고 짓는 게, 자,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를 드러내고 짓는 게, 개견입니다. 개의 머리, 몸통, 앞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개견인데요. 왼쪽에 쓰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돼지의 모양인데요. 자, 돼지시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돼지 머리,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돼지시입니다. 자, 돼지 머리, 그다음에 몸통, 다리 하나, 둘, 셋, 넷. 자, 돼지시입니다. 왼쪽에 달은 육달을입니다. 오른쪽에 돼지시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되겠죠. 돼지고기 돈입니다. 돈가스 할 때 돈이죠. 뱀이죠. 뱀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몸, 꼬리 되겠네요. 뱀사입니다. 뱀의 머리, 몸통, 꼬리, 뱀사입니다. 말이죠. 말마입니다. 자, 배우는 방법은 눈, 코, 입 이어주면요. 말의 얼굴이 되죠. 다시 말의 얼굴, 눈, 코, 입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말의 몸입니다. 여기 몸, 그 다음에 말의 발, 하나, 둘, 셋, 넷. 말마입니다. 곰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곰은 싸움도 잘하고 물고기도 잘 잡습니다. 잘하죠. 그래서 잘하다, 능하다, 능력이 있다 할 때 이 능자를 씁니다. 외우는 방법은 육자를 있죠. 곰의 몸입니다. 곰의 머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비수비인데요. 비수비는 곰의 날카로운 두 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이 글자가 곰인데요. 곰은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다, 능하다, 위에 잘하다, 능자가 있죠. 밑에는 불화입니다. 만주 지역에 있는 불곰입니다. 이게 불곰이 진짜 곰입니다. 그래서 곰웅자가 되었죠. 불곰이 진짜 곰이다. 곰웅입니다. 양의 두 뿔이죠. 위에 양의 두 뿔. 그 다음에 양의 얼굴, 눈, 코, 입 이어주면 양의 얼굴이 됩니다. 양양입니다. 말의 얼굴입니다. 말오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사람인이죠. 사람 10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근데 말은 활달한 동물이죠. 12지지에 낮 시간 나타냅니다. 낮에는 힘이 넘치고 활달하죠. 그래서 낮오로 쓰입니다. 그 낮의 중간, 정확히 중간을 정오라고 그러죠. 12시를 나타냅니다. 마로, 낮오 글자입니다. 밑에는 마로, 뿔이 있으면 소우입니다. 소우입니다. 여기 부분은 삼지창 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곱비가 되겠습니다. 소곱비. 그래서 소곱비를 잡은 손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소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삼지창 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곱비입니다. 소곱비를 잡은 손, 소축이 되겠습니다. 소축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실사입니다. 소곱비를 하고 실로 이렇게 메어놨죠. 그래서 실로 소를 메어놨다. 그래서 메다뉴입니다. 우리가 유대감 할 때 이 유자를 씁니다. 물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고기 어입니다. 물고기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는 물고기 몸통, 밑에는 물고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물고기 어입니다. 물고기 어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이 있죠. 물에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 잡을 어입니다. 어부할 때 이 어자를 쓰죠. 돌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돌다회입니다. 돌다회. 입구가 있고요. 본래 이 위에 있는 부분이 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혀가 입에서 움직이면서 말을 하죠. 말씀언인데요. 자, 외우는 방법은 이 부분 머리 두 모양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라.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서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라. 말씀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부숫자 공부 5회 글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새의 모양인데요. 머리부터 어깨까지 머리 위에 깃털, 눈, 코, 입 이어주고 다리. 그래서 새추 글자가 나왔습니다. 새추. 그다음 새조자인데요. 요 부분 날개 있죠, 날개.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고요. 이건 눈입니다, 눈. 눈 부위. 그다음 몸통. 그다음 다리입니다, 다리. 넷. 새조입니다. 새조. 요 부분이 눈입니다. 눈 부위. 요 부분. 새조입니다. 여기는 날개고요. 몸통. 그 다음에 다리. 쓰는 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핵순을 쓸 수 있습니다. 새조. 그 다음 입 구조. 입으로 새가 울다. 울다명. 울다명. 까마귀 오입니다. 까마귀는 몸 색깔이 검은데 눈도 검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죠. 세조에서 여기 눈에 해당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세조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오가 되겠습니다. 그 핵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까마귀 오. 까마귀 오. 고기 6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인 모양은 고기의 지방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고기 6, 고기 6. 쇠로 물건을 만들 때 쓰는 도구입니다. 모루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구로 물건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나온 글자. 물건을 만들 공. 자, 물건을 만드는 장인 공 글자입니다. 만들 공, 장인 공. 공이죠, 요게. 공. 손으로 치죠. 칠복자. 하나, 둘, 셋, 넷. 사역입니다. 뜻은 치다고요. 소리는 공입니다. 치다, 공. 실을 감는 모양을 보고 만든 실사입니다. 실사입니다. 작은 실사라고도 하는데 이 실사는 변으로 많이 씁니다. 변. 글자의 왼쪽에 들어가서 글자를 구성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됩니다. 금방 배웠던 실사의 위에 부분. 아주 작은 실인데요. 이건 자글요입니다. 자글요입니다. 머리 두, 그 다음에 손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옷의입니다. 옷의인데요. 변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조금 전에 배웠던 머리, 손발. 이걸 빠르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 그 다음에 손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옷의. 사람인 변이죠. 사람은 옷에 의지하죠. 의지하다, 마을리자입니다. 마을리자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옷의자죠. 옷의가 합쳐진 글입니다. 마을에서 옷을 입습니다. 왜? 속을 감추기 위해서. 송리. 이면하죠. 이면. 그래서 이제 두음법칙에 적용돼서 리가 이로 되죠. 이면하면 안쪽에 있는 면, 속의 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여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자, 이건 이제 책상 같은 겁니다. 책상. 그래서 이제 서로 말을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거죠. 장살상입니다. 별보배 조개라는 조개인데요. 굉장히 단단한 조개입니다. 별보배 조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조개, 패인데요. 이 단단한 조개를 옛날에 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돈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돈, 패. 십자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지? 이렇게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방향, 방. 높은 건물의 모양입니다. 높은 건물의 모양. 그래서 높을 고, 높을 고. 좀 전에 배웠던 높은 건물 있죠. 높은 건물인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이 높은 건물도 작게 보인다. 작을 소죠. 합치지다 보니까 글이 자 높은 건물이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작게 보이는 곳 높은 건물이 작게 보이는 곳이 어디다? 서울이다. 서울경 서울경 글자입니다. 자, 높은 건물도 작게 보이는 서울경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임금왕. 자, 쓰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다음 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임금왕 임금왕입니다. 왕 배웠는데 왕이 이렇게 불빛을 밝히면서 불빛이 보이는 부분까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주인 주. 자, 쓰는 것은 획수는요 위에서부터 씁니다. 그래서 주인 주 왕이 있죠. 왕이 옷을 입을 때 옥입니다. 옥. 배옥이라고 하는데요. 자, 옆에 여기 옆에 이 옥을 왕의 옷에 옆에 이렇게 옥을 이렇게 장식용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옥입니다. 여기 점이 옥 구슬 옥입니다. 사람 가운데 많이 가질 수 있는 반짝이는 거 금이죠. 금 골드 금입니다. 이 금과 다른 성분들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쇠금입니다. 자, 쇠금. 그리고 이 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전수해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성씨가 김씨입니다. 그래서 성씨 김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데 어떤 지역의 가운데에 깃발을 꽂았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깃발을 꽂았다. 그래서 가운데 중입니다. 도끼죠. 도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자, 도끼 근 아버지 부죠. 아버지 부. 이게 아버지 부고요. 그 다음에 여긴 도끼 근. 그래서 이건 도끼 부입니다. 도끼 부. 대나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대죽입니다. 대죽. 자, 활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데요. 요렇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만든 글자입니다. 활궁. 이 나무에다가 이 낙과같이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용한 창입니다. 창과 외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찌르니까 피가 딱 났다. 창과 칼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도. 이 칼도인데요. 칼도. 어떤 글에 주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라고 합니다. 방. 왼쪽에 있으면 변.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글 쪽에 오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입니다. 칼도 방이죠. 사람 다리 있죠. 그 다음에 가슴입니다. 가슴에 뭐가 있죠? X자. 이거 흉트입니다.
그래서 흉입니다. 우리가 흉이라고 그러죠. 흉. 그래서 이 글자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흉입니다. 그냥 흉터를 나타내는 흉. 자, 요 가슴 부위만 이렇게 나타낸 거죠. 여기서 다리 부분은 생략하고 흉입니다. 흉노 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흉노족, 흉노족은 싸움을 잘한 전투부족입니다. 전투부족인데요. 이 가슴에 상처가 많은 완전 전투의 이렇게 달인들, 전투부족, 흉노족, 흉입니다. 포장하다, 싸다, 포장하다, 포입니다. 이렇게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글자예요. 앞에 글자하고. 그래서 흉노족, 흉입니다. 흉노족, 흉노족, 흉. 자, 요 부분만 있는 것도 흉노족, 흉이고요. 이게 싸다포 돼 있는 걸도 같은 글자입니다. 육달을 몸을 나타냅니다. 몸에 흉이 있는 부분이 어디다? 가슴 부분이다. 그래서 가슴 흉입니다. 가슴 흉. 이 흉터가 어디 있다? 가슴 부위에 있다. 그래서 가슴 흉입니다. 한 개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무기를 나타냅니다. 무기, 홑단인데요. 이 손에 잡고 있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입니다. 손. 이렇게 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차되는 지점. 무기를 사용했던 전투부족, 흉노족의 왕을 나타내는 흉노왕선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우 이렇게 하면 흉노족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 홑단, 창가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는 이 홑하고 그 다음에 창하고 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전입니다. 전쟁할 때 가지고 갔던 무기 홑, 그 다음에 창 이렇게 들고 가서 뭐 했다? 전쟁했다. 전쟁전. 손톱을 나타내는 손톱조 있죠. 손톱조. 그 다음에 손을 나타냅니다. 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삼지창 손이죠. 손. 그래서 손톱조 손 하나, 그 다음에 삼지창 손. 자, A 손과 B 손이 뭔가 하나를 가지려고 뭐 한다? 다투고 있다. 다툴쟁. 그래서 전쟁. 콧과 창을 들고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다투. 첫 번째 글자, 방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방패죠. 방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그래서 방패의 간입니다. 방패는 몸을 가리죠. 몸을 가리다. 그 다음에 공격을 막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방패의 간. 이건 육달을이죠. 육달을 몸을 나타냅니다. 자, 몸에서 방패죠. 방패와 같이 나쁜 병균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간입니다. 간. 화살인데요. 이 줄이 달린 화살이 있습니다. 이 주살이라고 합니다. 주살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데요. 외우는 방법은 하나, 두 번 쏘니까 피가 났다. 주살익입니다. 주살익. 아들,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제 커가지고 목에 이렇게 울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팔 근육 쫙 생긴 거예요. 아들, 자였죠. 자, 목에 뭐 이렇게 울대가 생기고 근육 빡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여입니다.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뭐 남에게 줄 수 있겠죠. 줄여. 자, 쓰는 거 위에서부터 머리, 그 다음에 목에 울대, 팔 근육, 그 다음에 몸, 나여, 주다, 여, 나여죠. 이거 창이죠. 창을 가지고 찌른다. 내가 창을 가지고 찌른다. 창, 모.
활이죠. 이건 화살이죠. 화살. 자, 화살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살 시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화살 시, 화살 시 입구자죠. 이 구. 자, 화살인데요. 화살이 가설이 관역에 딱 맞죠. 그런 것처럼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알다 지입니다. 알다 지. 지식 지죠. 지식할 때 지. 알다 지. 해일이죠. 해일. 지식,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을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 지혜, 지. 바뀌고요. 이 부분은 수레의 칸이죠. 그 다음에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수레, 차. 자동차 할 때 차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수레 거 원합니다. 인력 거 할 때 거. 그래서 이 글자는 차로도 나고요. 거로도 납니다. 쓰는 것은 위에서부터 쓰고 그 다음에 차의 축이죠. 바퀴의 축.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수레. 이 바퀴고 이게 축이죠. 수레, 차, 수레, 거. 자, 위에 부분은 덮을 멱자죠. 수레가 있는데 이렇게 덮었죠. 민간인용이 아니고 군사용 수레입니다. 군사군입니다. 군사군 글자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문도를 탈출할 때 모든 걸 건다. 모두 범, 무릇, 범, 모두 범, 무릇, 범. 뗏목을 만들어서 물에 띄우니까 뜨죠. 그래서 뜨다 범입니다. 물에 뗏목이 뜨다 범. 수건건인데요. 첫 번째 천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깃발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수건건 천이죠. 그래서 뗏목에 천을 달았죠. 그래서 이게 돛이죠. 돛담배 범입니다. 돛담배 범. 이 부분이 뗏목을 나타내는 범이었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키를 만들었죠. 이렇게 T자형 모양으로. 그 다음 배 앞에는 여자의 모양을 한 선수상을 만들어서 앞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자 글자가 배주입니다. 배주, 배주, 배주. 집면이죠. 집을 나타내는 면. 8명이 살았던 동굴, 굴혈, 굴혈. 북이죠. 북. 악기입니다. 악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북주입니다. 북주. 악기를 나타낸다. 악기. 외우는 방법은요. 선비사 모양이죠. 한글로 묘하게 치는 북이다. 선비가 묘하게 치는 북. 외우는 방법은 선비가 묘하게 치는 북. 이렇게 외웁니다. 가르다지. 손의 움직임 됩니다. 가르다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북주. 북을 이렇게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북을 나타내는데 북고입니다. 북고.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혀입니다. 하품, 하품, 입구자를 썼습니다. 입인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불고 있죠. 불다, 치.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서 병사들의 기운을 올린다. 고치하다입니다. 그릇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릇명입니다. 그릇명. 그릇에 물건들이 쌓였죠. 그래서 또 쌓았다. 또 차입니다. 또 차. 자, 그릇에 물건을 쌓고 또 쌓았다. 또 차. 그릇 위에 뚜껑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네모난 것은 밑에 그릇의 부분입니다. 두 개가 합쳐졌죠. 이 모양을 보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합할, 비살무늬 톡인데요. 비살무늬의 무늬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죠.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살무늬 톡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모양 같다고 해서 비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햇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살무늬 톡인데요. 사실은 햇살무늬 톡입니다. 햇살무늬 톡이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무늬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3단계의 무늬로 되어 있어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곡식을 이렇게 담아두었던 톡인데요. 이 곡식을 담아두다 보니까 오래 담아두면 뭐 포도라든지 쌀이라든지 담아두니까 뭐가 됐다? 술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당유자로 쓰는데요. 글자 속에 들어갈 때는 술이라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술 먹을 때 다간주로 먹죠. 그래서 당유 이렇게 외웁니다. 글자 안에 들어갈 때는 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물술을 다시 해가지고 그 해설무늬 토기에 담긴 물이 뭐다? 술이다. 술주, 술주입니다. 그 농사할 때 썼던 그 농기구인데요. 이건 손입니다. 양손. 이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 그래서 곡식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은 그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는 남습니다. 자,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키를 사용하니까 그것만 난다. 그것 기입니다. 그것 기. 위에 부분은 키 모양이고 이건 두 손입니다. 손. 그것 기. 대주이죠. 대주. 그래서 대로 만든 키다. 그래서 이게 이제 키기입니다. 농기고요. 키기. 오른쪽에 이게 쓰이면 달이라고 그러죠. 달. 오른쪽이나 위에 쓰이면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 만나자. 만나자. 약속했어. 기약할 기입니다. 기약. 약속할 기. 기약하다. 약속이죠. 그 달에 만나자. 약속했어요. 기약할 기. 흑토죠. 토지. 그 토지가 모든 삶의 기본.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게 뭐다? 그 토지란 말이에요. 그 토지가 뭐? 기본, 모든 삶의 기본이 되었다. 기본, 기, 터, 기입니다. 위에 부분은 종입니다. 종.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망치입니다. 망치로 종을 치는 거죠. 땡 칩니다. 지금이야. 이러면서 지금, 금입니다. 지금, 금. 여기 지금이죠. 지금의 마음. 지금의 마음이 뭐다? 생각이죠. 생각. 지금 네 마음이 바로 생각이죠. 생각념. 생각념. 입으로 지금 읍조리다. 말하다는 거죠. 어플. 어플. 언덕. 언덕부. 그 다음 요거는 지금 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구름운이죠. 구름 운. 자, 언덕에 지금 구름이 있어. 그러니까 그늘이 졌죠. 그래서 그늘 음이 되겠습니다. 그늘 높은 데입니다. 높은 데에 1등, 2등, 3등 올라가서요.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높은 상입니다. 높을 상. 높을 상. 이건 조개패죠. 조개패. 조개패. 돈, 패. 시상대에 올라간 높은 사람들 높을 상. 돈을 주면서 상 주는 거죠. 그래서 상입니다. 상자죠. 상자. 상자 방입니다. 상자 방. 바구니 모양이죠.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입 벌릴 감입니다. 뭔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죠. 상자. 윗부분이 열리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입 벌릴 감. 흙토. 흙을 쌓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그 토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그 연설하는 단위에 서서 말을 하는 정치가를 나타냅니다. 정치가 정입니다. 술이나 물 등을 이렇게 담는 풍이 있는데 그걸 장군이라고 한다. 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장군부라고 하고요. 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사람 10명이 입을 벌리고 술을 먹는다. 그렇게 외웁니다. 새의 날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근데 이 새 날개는 만나지 않죠. 그래서 안일비입니다.
안일, 비. 새의 날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안일, 비. 두 날개는 만나지 아니한다. 만나지 않는다. 안일, 비.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만나지 못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지 못하니까 슬프죠? 슬플, 비. 슬플, 비. 두 손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두 손.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다, 공입니다. 두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손으로 뭔가 이렇게 받들고 있다. 받들, 공. 받들, 공. 자, 두 손. 그 다음에 이것도 두 손. 두 손, 두 손. 함께 한다. 함께, 공.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서 왕에게 이렇게 임명을 받죠.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부절이라고 하는데요. 병부라는 것은 군사권을 나타내는 어떤 신표, 임명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부절인데요.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관리를 나타냅니다. 글자를 여기 띄웠습니다. 띄워쓰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모습, 병부절. 병부절. 그 다음에 요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씁니다. 같은 글자입니다. 병부절. 병부절. 자, 요게 바로 병부인데요. 부입니다. 부인데요. 그 좌우가 있죠. 좌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병이라는 건 군사병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휘권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병부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임명받은 사람이 한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글자 안에 들어갈 때는 주로 사람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뱀사는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완전 붙이고 사람 병부절은 이렇게 띄우는데요. 이게 글자 안에 들어갈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병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병부절입니다. 병부절. 띄웠어죠. 이렇게. 뱀사와 이 뱀사고요. 이건 병부절. 실제로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한 개고, 두 사람이 한 개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공손해야 됩니다. 부드러울 손, 공손하다, 공손하다, 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누굴 뽑는다? 대장을 뽑죠. 대장. 대장 뽑으러 간다. 가다 착입니다. 대장 뽑으러 간다. 선거하는 겁니다. 가릴 선. 선거하다 선입니다. 가릴 선.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뭐하러 간다? 가린다. 대장 가리러 간다. 가릴 선. 선갈 선. 뱀머리고요. 뱀혀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 이 모양입니다. 요걸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뱀. 그 다음에 요 혀죠. 슉. 이렇게. 그래서 뱀을 나타냅니다. 뱀. 벌레 나타냅니다. 약자라든지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게 벌레충으로 사용됩니다. 벌레충. 벌레회. 벌레충. 뱀 3마리 있는 게 벌레충입니다. 벌레충. 뱀 3마리. 벌레충. 할아버지, 아버지, 나죠.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게 세대입니다.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30년간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글자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세상, 세. 그물이죠. 그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건 자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그물망, 그물의 모양이죠. 그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그물의 이거는 안에 망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물망, 그물망. 요 자는 우리가 눈목자 있죠. 눈목자. 눈목자 이렇게 쓰는데 글 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누워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눈목자가. 그래서 눈목자인지
그물망인지 글자 안에 들어갈 때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를 통해서 이게 그물망인지 묵묵인지 살펴볼 겁니다. 덮을 아입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듣고 있는 모양, 덮을 아입니다. 덮을 아. 주로 글의 윗부분, 머리 부분에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새의 날개 부분입니다. 새의 날개 부분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새 날개 우. 새 날개를 뭐라고 한다? 깃이라고 합니다. 깃우라고 합니다. 깃우. 깃이 뭐냐면 새의 날개입니다. 깃우. 새 날개 우. 흰 백자인데요. 아기 새들이 몸이 희다고 합니다. 흰 몸뚱아리의 아기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할 섭, 익힐 습입니다. 연습할 섭, 익힐 섭. 큰 사람 배웠죠? 큰 사람, 대. 큰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큰 사람인데 목에 죄인이 쓰는 칼이라고 합니다. 이 칼.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금방 못 가게 하는 거죠. 다시 큰 사람 있죠? 큰 사람이 있고 요 부분은 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머리가 나오겠다. 중앙앙자 가운데 앙입니다. 중앙앙 가운데 앙. 사람의 뼈를 나타내는 겁니다. 잔뼈. 그래서 이걸 뼈알입니다. 잔뼈알 이렇게 합니다. 작은 뼈를 나타내는데요.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뼈알입니다. 제수가 뼈만 남았다. 죽게 되는 거죠. 재앙 앙자입니다. 제수가 사형을 당하는 거죠. 재앙 앙. 눈의 해부학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이게 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의 해부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눈을 나타내는데요. 이를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이를 살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를 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신하죠. 신입니다. 신. 사람이죠. 샤먼.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라고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요. 여기 가면입니다. 위에는 깃털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깃털이고요. 이건 가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종, 북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샤먼이 귀신을 부른다. 귀신, 귀. 자, 머리 위에 깃털, 그다음 가면, 그 다음 다리, 그 다음에 손에 종이나 북으로서 귀신을 부른다. 귀신, 귀입니다. 귀신, 귀. 머리, 팔다리, 옷의자 배웠죠? 옷의자. 요 옷의자가 있습니다. 옷의자. 머리, 팔다리. 그 머리인데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기계 머리가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옷이 있죠. 이렇게 옷이 있는데 머리가 길게 날린다. 옛날에는 상투를 했다고 그랬죠. 상투.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힘이 없어서 묶을 수가 없어서 길게 날립니다. 그래서 길다장.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 장. 자, 첫 번째는 길다라는 뜻을 가지는 길다장.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 장입니다. 장자이죠. 장자.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 가죽 혁자인데요. 소가죽입니다. 소가죽. 여기 소의 뿔 부분입니다. 소의 뿔 부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몸통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꼬리 부분이죠. 이어줍니다. 예, 가죽 혁입니다. 가죽 혁. 소가죽은요, 털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완전하게 모양이 바뀐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혁명 이렇게 하면요, 혁명할 때 이 혁자를 쓰는데요, 가죽 혁자를 쓰는데 완전히 새롭게 어떤 걸 바꿀 때 혁명이라고 합니다. 소가죽 만들 때 완전히 털을 다 뽑고 새로운 모양으로 된다고 해서 가죽 혁자를 혁명했습니다. 가죽 혁. 호랑이 가죽. 그래서 반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입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가죽 위입니다. 가죽 위. 사람 일이고요. 용병입니다. 용병.
그래서 여기는 노예입니다. 여기는 노예. 요 사람은 노예고요. 용병이 여기에 이제 머리 위에 그 투구를 쓴 겁니다. 투구를 쓰고요. 이게 투구를 쓰고요. 요거는 책직입니다. 책직. 책직으로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왜 부리냐?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편할 편. 힘든 일은 노예가 다 해라. 편할 편. 책직으로 빡 때리죠. 책직으로 빡 때립니다. 그러면 노예는 뭐합니까? 똥오줌 쌉니다. 똥오줌 변. 그래서 변소. 똥오줌 누는 곳을 변소라고 하죠. 그래서 노예는 똥오줌 싸고요. 그 주인은 편하죠. 편리하죠. 노예 부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소리를 납니다. 편할, 편. 두 번째, 똥오줌, 변입니다. 왼쪽에 소가죽 협자이죠. 그 다음 이 부분이 책직이라고 그랬죠. 계약 군인이 쓰는 노예를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책직이 되겠습니다. 소가죽 책직이죠. 그래서 왼쪽에 소가죽 혁자입니다. 가죽혁을 썼습니다. 책직 편 글자입니다. 단어 주마가 편이 되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편의 오른쪽 부분 계약 군인인데요. 배우는 방법은 계약 군인이 노예 주인과 다시 계약할 때 계약을 고치다, 고칠 경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갱신 밑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새, 주,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머리부터 이렇게 난리죽지까지, 그 다음에 새 머리에 깃털, 눈, 코, 입 이어주고 다리. 새, 추, 나무, 모. 나무 위에 새가 모였다. 모일 집입니다. 작을 소에, 그 다음에 요 세추자죠. 이게 이제 같이 교묘하게 합쳐진 건데요. 세추, 작은 새입니다. 작은 새. 자, 요 새가 바로 참새입니다. 참 작은 새, 참새작입니다. 참 작아요. 참새작입니다. 자, 요 삼지창 손 있죠? 삼지창 손. 요 손입니다. 손. 손에 이렇게 잡은 거죠. 요 부분 이렇게 된 거 붓을 나타냅니다. 붓. 그래서 분율입니다. 분율. 자, 이거는 대죽이죠. 대죽. 자, 대로 만든 붓입니다. 붓, 필 끼고 할 때 필입니다. 필 끼고 할 때 필. 클거인데요. 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손입니다. 여기 부분이 손이고요. 니은 모양이 직각자입니다. 니은이 사진에 보이는 직각자고요. 위에 있는 것은 컴퍼스입니다. 원을 그리는 컴퍼스, 밑에 직각자, 그리고 컴퍼스와 직각자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이 부분이 손입니다. 컴퍼스와 직각자를 손으로 잡고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클거입니다. 거인할 때 이 거자를 쓰죠.